아리스토텔레스가 예술은 자연을 미메시스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카피 개념이 아니라 재현시킨다라는 의미를 띠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모든 대상의 표현 주제의 모티브는 자연 같거든요. 저는 제주에서 제주 흙과 제주의 다양한 재료들의 물성을 통해서 도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오창윤이라고 합니다. 보통 공예하게 되면 우리 그냥 쉽게 쓰임이 기반이 된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개념 자체에서 정해져 있는 그 틀 안에서만 작업을 하고 창작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까지 도예 작업들이 그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작업의 그 어떤 방향 같은 게 그런 고정적인 틀을 깨면서 새로운 경험이라든가 가치를 만드는 데 두고 있거든요. 옹기가 예전부터 만들어졌잖아요. 그 옹기들의 장점들을 현대 도예를 공부한 입장에서 어떤 재해석하고 첨가하고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향 하나 하고요. 우리가 보통 도자하면 입체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제주 옹기의 소성 기법과 다양한 점토들의 실험을 통해서 소성 방법 연구를 통해서 그거를 좀 깨보려는 그런 의미에서 접근한 작품. 세라믹으로 형상화시킨 어떤 몽돌의 형상을 가지고 그려내는 돌그림이에요. 이 두 가지의 작품 성량의 작품들을 출품할 예정입니다. 제주 옹기는 제가 도예 공부하면서 제주의 도예 문화가 존재하는가 요 물음 하나로 시작을 했고요. 가마는 육지부 같은 경우는 점토를 이용해서 벽돌을 만들고 그리고 가마를 축조를 하죠. 제주도는 현무암을 이용을 해요. 기공이 있는 다공질의 현무암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가마를 축조하거든요. 그 기공에서 열을 흡수했다가 내뱉고 이런 거죠. 그리고 특징적인 건 그 소성 과정에서 만들어낸 결과물에 제주의 재료인 현무암을 접합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제주라는 지역에서 우리가 어떤 여행을 하거나 바다를 가거나 산을 가거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게 제주 현무암이거든요. 그 현무암을 직접적으로 접합을 시킴으로써 사용할 때 어떤 새로운 형태의 경험 그리고 사람의 어떤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것들을 끌어내는 그게 제 작업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제작 과정에서의 특징은 판상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보로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이 다 돼서 이렇게 대나무 칼인데요. 술태라고 불리는 대나무 칼로 이렇게 튀기게 만들어요. 튀기게 만들면 빗살 무늬가 이런 기물 전체에다가 이렇게 생기는데 그게 소리도 굉장히 독특하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만들어낸 그 무늬도 굉장히 독특하고요. 다른 지역 옹기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고요. 그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가마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노란굴. 이게 붉은색의 옹기를 만드는 가마고요. 그다음 검은굴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지색 그릇을 구워냈던 두 가지의 가마가 있는데 노란굴의 구조를 띠나 지세를 만들었던 검은굴 정도의 사이즈. 그래서 제 가마는 한 7, 8m 정도가 돼요. 그 정도로 줄이고 그다음에 부장쟁이라고 있어요. 불 때는 공간이거든요. 과거에는 자연경사가 이렇게 있으면 맨 밑에 움집을 이렇게 돌로 축조해서 지붕을 이렇게 씌워요. 그래서 그곳에서 불을 띄웠었는데 그거를 땅을 지면에서 좀 이렇게 파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툭 던지면 이렇게 작업하기 굉장히 수월하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축조를 했고요. 불 때는 과정은 보통 저는 이틀 정도를 떼요. 좀 피운 불부터 아주 약하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한 1000도 정도 되면 아까 그 나뭇가지 묶음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나뭇가지를 투척하기 시작하는데 그 한 8m, 7, 8m 되는 가마의 앞쪽에서 선피를 넣으면 그 불 길이가 연결이 돼서 굴뚝으로 솟구쳐요. 그게 굉장히 장관이거든요. 그리고 선피가 이렇게 지금 항아리와 항아리 사이, 기물과 기물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 보통 낙엽이나 뭔가 나뭇가지를 태우면 이렇게 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고 가면서 온도차가 생기겠죠. 여기 강하게 치는 부분, 조금 약하게 치는 부분. 그래서 제주 옹기의 색깔이 그렇게 붉은색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 도자를 하면 내가 이 점토를 이용해서 어떤 유약을 바르면 어떤 컬러의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 근데 제주 옹기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붉은 어떤 철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제주 점토를 이용해서 만들지만 소성 과정에 어떤 장작을 썼고 어떤 나뭇가지를 썼고에 따라서 색이 달라요. 실제로 경험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큰 불떼기 과정을 어떤 재료를 가지고 구현해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장작은 이런 통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건조를 시켜서, 그러니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 1, 2년을 말려요. 그런데 선피는 보통 봄부터 한 여름 이렇게 잎이 좀 무성할 때 이걸 잘라요. 가지, 이런 가지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 자르면 속에는 수분이 있어요. 묶은 다음에 그늘에다가 건조를 시키면 이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고요, 그대로 남아요. 그냥 잘라서 햇빛에다가 건조를 시켜버리면 요 이파리들이 다 떨어져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접합은 제가 요 항아리 같은 경우는 소성이 다 끝난 상태에서 하는 거고요. 작은 형태의 차도구, 닭이나 이런 거를 제작할 때는 유약을 이용을 해요. 유약을 이용해서 그 유약이 녹는 그 지점을 확인을 해서 3번의 소성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재료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해서 도에 접목하려는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자면 제주의 흙을 가지고 유약을 개발하거나, 그다음에 제주 해안에 있는 우리 모래라고 얘기하죠. 그걸로 점토를 만들어 보기도 하거나, 그다음에 스코리아라고 불리는 제주 송이가 있어요. 그거를 흙에다가 섞어 보기도 하고 유약으로 만들기도 하고, 철화라고 우리 그 조선시대 때 백자에서 사용하던 그런 관련된 안료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런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창작의 그 아이템들은 굉장히 사소하게 와요. 바닷가에 따래랑 갔는데 어떤 그 작은 그 현무암들이 그려내 있는, 그거는 정말 자연이 우연히 이렇게 형상을 만들었죠. 그게 꼭 저는 제 눈에는 그림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해보자. 다양한 흙을 이용해서 이런 시도들을 했죠. 이제 형상화하는. 그러면서 그때쯤에 도자는 꼭 입체일 필요가 없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새로운 어떤 도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보통 옹기하면 숨쉬는 항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궁금해졌어요. 과연 숨은 쉬는가? 옹기하면 숨을 쉰다라고 해서 된장, 고추장 뭐 이런데 발효 음식을 저장하는 그런 용기로 쓰는데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륙지방하고 타 지역의 옹기하고 분명히 다른데, 그렇다면 제주 옹기하고 육지부의 내륙지방의 옹기는 어떤 통기성의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실험을 했었어요. 그 과거에 만들어서 어떤 유물이죠. 그런 자그마한 항아리 단지 하나랑 제가 제작한 단지 하나, 그리고 내륙지방에서 비슷한 사이즈의 최근에 만들어진 잿물을 입혀진 항아리 하나를 구입을 해서 똑같은 조건 하에서 김치를 넣었어요. 그리고 30일 동안 pH 산도와 젖산기운의 변화도를 이렇게 관찰을 했더니 확연한 차이가 나더라고요. 내륙지방 같은 경우는 한 10일 정도 시점에서 급격히 그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제주 옹기는 과거의 옹기, 최근에 만든 저의 옹기에선 비슷하게 그 젖산균과 pH 산도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실험의 결과를 통해서 제주 옹기가 내륙지방보다 훨씬 더 통기성이 뛰어나구나 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그 관련된 논문으로 구체화시키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현대의 시대에는 왜 그걸 쓰지를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죠. 생활이 편리해지고 과학기술이 발달로 그렇게 변화했다면 그에 맞는 어떤 새로운 형태, 그러나 그 통기성이 주는 어떤 장점적인 것들을 우리가 제조 옹기를 통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풍이나 이런 거 지나가고 바닷가에 가보면 그 나무가 뭐 이렇게 세월의 흔적 그리고 파도에 막 씻겨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주워다가 도구로 만들어서 씁니다.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거는 대나무, 보통 일반적 대나무가 아니고요. 우리 제주도로 왕대나무라고 있잖아요. 그거를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국칼도 만들어 쓰고요. 거의 대부분은 대나무로 사용을 해서 도구를 만들어 씁니다. 공예가 어떤 장인의 재주잖아요. 한자로 이렇게 풀이를 하면. 장인의 재주라는 건 쓰임 있는 물건을 만들어낼 때 손을 통해서 구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예 작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물레나 옹기를 만드는 거나 아니면 다른 장르의 도예 작업들도 손이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제 손이 좀 다른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굉장히 좀 거칠어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 혹자 이렇게 만나가지고 악수를 하면 뭐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훈장처럼 이게 부끄럽지 않은 제 지금까지 한 47년 이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제 어떤 그런 거니까 도구를 만드는 것도 사실 이 손으로 깎고 밀고 잡아보고 모양을 그러면서 구체화되는 거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제 손이 가장 제가 소중하고 아끼는 도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귤 저장 창고였어요. 요거 하나만 있었고 다 귤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작업을 하면서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해서 꾸렸던 공간이고요. 이 명칭은 돌가마 도예 연구소예요. 그러니까 제가 돌가마를 짓고 어떤 도예의 어떤 새로운 가치를 연구를 통해서 구현해 보자라는 의미를 담았고요. 전시는 왜 꼭 전시장에서만 이루어질까? 왜 갤러리에서만 전시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그냥 작업하는 공간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더 자주, 더 많이, 그리고 더 편리하게 그 다음에 갤러리에서 전하지 못한 그런 감동들을 이 공간에서 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전시도 했었어요. 개인전도 하고 했었는데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이 작업실, 전시실, 차 마시는 공간 여기는 사실 오게 되면 뭐 음악을 듣고 커피를 마시고 간단하게 식사를 해서 먹고 그리고 가끔 와서 이렇게 자연이 변화하는 것들을 느끼거든요.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2020년이 그랬잖아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막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고 우리의 삶은 그냥 집이라는 어떤 공간에 한정돼서 그동안에 많이 했던 여행도 못 가고 경험도 못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도예는 어떤 재료적인 어떤 물성이 주는 어떤 역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직접 만들어 본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냥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나 금속 용기나 이런 것들이 전하지 못하는 이 밑에 감성이 있다라고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숨 쉬고 경험하는 이런 경험, 숨과 경험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숨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그러니까 도예가라는 게 제가 작업을 한 이후의 직업 명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쉬고 숨 쉬는 항아리의 작업, 이런 것들을 하니까 합당한 것 같고요. 경험은 사실 작업적인 어떤 추구하는 어떤 키워드이기도 하고요. 제 경험을 그 대동강물을 팔았다는 봉이 김선달처럼 팔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